네, 안녕하세요. 주식거래 자동화라는 주제로 토니 하루 토니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요, 1장부터 4장까지 준비를 했는데, 먼저 1장 주가 데이터 수집 후 분석하는 내용까지 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에 앞서서 NAN이 이제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준비가 완료됐다는 전제 하에 시작하겠습니다. 설치는 NAN 무료로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까지 다루려고는 했었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코드로 코드 작성 없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만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이 내용을 사용하실 수도 있게 더 재밌게 만드실 수 있게 최대한 생성형 AI와 함께 만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면 기본 화면으로 제 화면은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을 뿐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흰 바탕이랑 똑같고요. 시작은 매뉴얼 트리거로 다른 방법으로 시작해도 되지만 제일 간단하게 시작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매뉴얼 트리거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올 게 set이라고 해서 이제 edit field라고 나올 거예요. 요거는 정보를 임의로 만들거나 수정하거나 제거하는 노드고요. 주가 수집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친숙한 삼성전자라는 값을 지정해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볼 네임, 심볼 코드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합니다. 나중에 이 항목이 자동으로 받아지게 할 예정이고요. 지금은 임의로 만드는 값입니다. 자,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고 시작 버튼을 누르고 초록색을 띄면 성공입니다. 이 에디 필드를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 노드를 지나가면은 왼쪽에 들어오는 값이 시작 값이라 없고요. 나가는 값, 지금 심볼 네임에는 삼성전자와 005930이죠.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HTTP 리퀘스트라고 웹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결과를 받는 NAN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어디 접속할지는 미리 찾아뒀습니다. 여기 아래 나올 거고요. 네이버 주가 정보 서비스에 요청을 보낼 거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요청을 보냈는지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GPT 사용하시면 됩니다. 친숙한 거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보시면 퍼플렉시티에 결제가 된 게 있어서 이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뭘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주르륵 나오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쿼리 파라미터 설정 부분이고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진행을 하고 뒤에서는 또 이제 물어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볼을 보면 005930이죠. 삼성전자 번호인데 직접 이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입력했던 셋에서 이 005930을 보시면 여러 가지 값이 있죠. 005930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밑에 005930 잘 들어온 거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셋으로 가서 끝자리를 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보면 잘 들어갔죠? 그리고 다음 노드에서도 네, 왼쪽에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왔으니까 다시 0으로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파라미터를 채워보겠습니다. 리퀘스트 타임은 1 채우고 그 다음에 스타트 타임 보니까 시작 일자를 입력하라는 내용 같은데 여기에서 몇 월, 며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도 관리하고 저기서도 관리하고
그래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전 노드, 임의로 입력했던 노드에 가서 여기서 스타트 앳 하고요.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end 앳 스타트 앳 시작 일자부터 종료 일자까지 값을 줘 이렇게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날짜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일단은 고정적으로 입력할 값은 없어 보이네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상단에 이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기 입력을 하고요. 다음으로 HTTP 노드에 들어가서 input 받은 파라미터를 넣어 볼게요. 한 개씩 넣어보면 잘 들어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셔야 잘 된 겁니다. 예시 데이터가 밑에 안 보이면 잘 안 된 거예요. 자, 타임 프레임도 넣어보겠습니다. 데이네요. 왜 데이인지 모를 때는 그 GPT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타임 프레임 데이. 매일매일 값을 가져온다는 건데 잘 안 되죠? 이건 잘못된 응답일 때 오류인데 아래 옵션에 보시면 추가해서 리스폰스 누르시고 리스폰스 포맷에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결과 잘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이거 되게 많잖아요. 일일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방금 받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해줘.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작성하시면 얘가 정리를 해서 잘 알려줍니다. 제가 원한 건 처음과 끝 날짜인데 그게 없어서 다시 물어보시면 원래 기입한 대로 잘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이 어쩌면 이 영상의 핵심인데요. 검색에서 GPT 검색하시면 오픈 AI가 나옵니다. 오픈 AI의 제품이 GPT니까요. 여기서 메시지 모델을 클릭해서 가져옵니다. 제품을 사용하려면 크리덴셜이라고 제품을 사용하는 내가 누구인지 오픈 AI 쪽에 알려줘야 되는데요. 이 중에 API 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오픈 AI API를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우측 상단 로그인에 챗GPT가 아니라 API 플랫폼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로그인이 돼 있어요. 소셜 로그인이. 여기서 Create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프로젝트는 어떤 결제의 한 단위가 되거든요. 한 프로젝트에 또 여러 가지 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면은 어떻게 사용하시든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관련 있는 것들의 묶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시길 권하고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이게 이제 결제가 되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생성되면 API 키에 들어가서 새로운 키를 발급받습니다. 저는 스탁이라고 이름을 정할게요. 그러면 키가 딱 이렇게 나옵니다. 복사하시고요. 다시 NAN에 돌아와서 새로운 크리덴셜 만들기를 누르고 키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입력합니다. 그럼 위에 생성한 게 잘 보이시죠? 이제 GPT 모델에 명령을 내려볼 건데요. 크게 유저와 시스템 메시지로 나눠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는 있는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일일이 작성하는 거는 이 영상의 취지가 못 됩니다. 그러면
다시 AI 쪽으로 가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줄 거고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만들어줘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물의 예시까지 꼭 만들어줘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 친구가 만들어준 게 너무 맛도리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쪼아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더 어떻게 해줘. 잘 모르시면은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정도 실력이었는데 더 많이 만들어줬거든요. 아까 일을 덜 했네요. 더 쪼아도 되긴 하지만 적당히 이쯤에서 끊어주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넣어 줍니다. 여기 익스프레션을 눌러보면은 그리고 크게 보기 눌러서 보면 좀 크게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 부분에 왼쪽에 인풋 데이터를 끌어와 가져다 보면 자, 오른쪽 리절트에 초록색으로 어떻게 입력되는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롤이 유저 메시지였고요. 시스템 메시지도 가져와서 만들어줍니다. 잘 만들어줬네요. 자, 넣고 실행. 모델을 안 넣었네요.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웬만하면 현재 상황이에요. 그 25년 7월 기준으로 실력도 좋으면서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 GPT 4.1 미니를 골라줍시다. 다시 실행을 하면 결과를 잘 만들어줍니다. 자전 나왔죠? 점수랑 이유, 그렇게 준 이유 잘 만들었습니다. 그 GPT나 이렇게 생성해주는 모델들은 이렇게 템퍼처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모델이 텍스트를 생성할 때 얼마나 창의적이고 뭐 랜덤하게 답변을 생성하는 건지 제어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0.3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설명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 분석이라는 특성 때문에 0.3으로 제 임의대로 기입을 했습니다. 결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까 set을 써서 여기서는 컬럼 두 개를 만들어서 결과를 파싱해서 이쁘게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은 제가 첨부드리는 텍스트를 참고해 주시고 영상 내용에서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정리 드리겠습니다. 리슨 해가지고 결과를 보시면 이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위에 이름도 한 번씩 바꿔주시고 자,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스티키노트라고 한번 가져와서 이쁘게 꾸며줍니다. 이렇게 이쁘게 꾸며줘야 내가 뭐 실행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쉽게 수정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NAN은 아무래도 나눌 때 더 배가 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 종가 데이터 분석. 자, 이렇게 한 사이클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처럼 이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을 총 3개를 만들 거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착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종가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 위주의 분석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계열 모델 기반 분석 결과를 넣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쉽게 AI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 기반 예측 기법이 나오네요. 시계열 예측인 대표적인 방법론, 아리마, LSTM 등을 써서 앞으로의 단기 추세, 가까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이죠. 그것을 예측하는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결과 중에 3번, 4번을 활용하기 위해 AI 에이전트 GPT 모델이죠. 여기서 유저와 시스템 메시지를 또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이다 보니까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예시 데이터도 주겠습니다. 이전에 HTTPS 리퀘스트 노드에서 생성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 속도를 조금 올린 영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지 않아요. 네, 메시지를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원래 화면으로 돌아와서 GPT를 찾아와 불러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모델이랑 완전히 같은 겁니다. 메시지어 모델 불러오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유저와 시스템 메시지 칸을 미리 만들어 두고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델은 미리 선택하고요. 여기서 깜빡하고 제가 스코어와 왜 그렇게 점수를 줬는지 하는 사유 리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까지 잘 만들어 줬네요. 혹시 결과 포맷이 없다면은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줘 라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사하고 붙여넣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데이터가 안 보였던 건 이전의 노드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인데요.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왼쪽에 이전의 데이터가 잘 보이죠? 여기서도 꼭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잘 들어왔네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템퍼처를 0.3으로 주고 실행하겠습니다. 결과를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set edit field 노드를 복사해 와가지고 그대로 깔끔하게 결과물을 정지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 왼쪽에 지금 GPT의 대답은 여러 겹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노드로 생성했을 때 바로 쓰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간단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set이라는 노드를 사용한 겁니다.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하려면 없어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정비하면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도 나중에 가공하기도 좋고 다른 사람이 결과를 보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 마찬가지로 스티키 노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벌써 분석 리포트 2개째 완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 보시죠. 이제 종목별 뉴스를 크롤링 해가지고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주식 뉴스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뉴스를 막 가져와도 되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크롤링을 해도 되는가의 문제인데요. 그때는 여기 보시면 최상단의 URL .com, .net, .go.kr만 남기고 robots.txt를 쳐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크롤러 같은 거나 제가 하려는 행동을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그런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쉽게 내가 어디까지 접근을 해도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하기가 어려우니 전체를 복사해서 AI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볼 때 가장 좋은 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뭘 할지 알려줘 라고 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고 뉴스 쪽에서도 좀 불가능한 것들이 보여요. 잘 모르겠다, 애매하시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뉴스 기사라는 게 어디에도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뉴스죠. 여기는 없어서 제가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로보츠 txt를 검색했을 때 404가 뜨거나 없으면 허용이라기보다는 별다른 명령이 없다 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접속을 하고요. 삼성전자가 있네요. 마침 보시면은 여러가지 항목 중에 여기 뉴스 기사도 있고요. 뉴스 기사 더보기를 눌러서 뉴스 탭에 들어간 다음에 HTTP 리퀘스트로 뉴스 기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상단에 URL을 복사해 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HTTP 리퀘스트의 요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https/ 하고 서치 다음 .net 있고 서치 있고 물음표 있고 막 되게 복잡하게 있어요. 여기서 물음표 다음이 쿼리라고 해서 이제 내가 입력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제가 원래 가져온 웹사이트에서는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되게 이상한 글자로 되어 있어요. P 뒤에. 이거는 이제 웹브라우저나 서버는 한글 같은 거를 인식을 못해서 %와 영문 숫자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물음표를 기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좌측은 URL, 오른쪽은 파라미터. 내가 지금 있는 사이트에 대한 입력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 입력 파라미터를 입력하면 다시 방금 그 사이트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펼쳐보면 물음표 뒤에 W는 뉴스, Q는 삼성전자, ENC는 UTF-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자면 해석할 수는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를 한번 입력하는 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HTTP 리퀘스트 노드를 가져와 주시고요. URL을 붙여봅니다. 테스트. 네, 잘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는 건 매번 이 전체 URL에 대한 정보를 항상 얻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것들을 파라미터로 나눠서 바꿔가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치 URL까지 넣고, 자, W는 뉴스였죠. Q는 수기로 입력하지 않고 맨 앞에서 수기로 입력했던 것에 이제 셋에서 가져왔죠. 삼성전자로 가져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해도 수행 결과를 잘 받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걸로 뉴스 기사를 가져왔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HTML 노드 중에 extract 노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또 어려워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제가 아는 부분보다는 AI를 사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입력해야 될 값은 key, css selector, return value 정도입니다. 만약에 더 뭔가가 필요하면은 AI가 답변해 주는 데에서 조금 더 추가하거나 에러 메시지를 복사해서 붙여넣는다거나 해가지고 다 찾아보면 됩니다. 키라는 거는 이전에 스코어나 리즘 같은 어떤 항목에 대한 이름이고요. CSS 셀렉터는 어떤 기준으로 추출을 할 건지인데요. 그 HTML 코드가 굉장히 길었는데 거기서 어떤 걸 가져올 거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턴 밸류는 이제 응답값이 여러 가지 뭉치로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추출할 거냐인데 여기서는 AI 답변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전체를 복사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싶다. 여기서는 기사 제목과 URL을 얻고 싶다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봤지 답변을 어떻게 달라고는 말 안 해서 제목과 URL을 타이틀과 URL로 달라 이렇게 알려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한번 얘가 말한 대로 타이틀부터 채워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잘 나오는데 한 개만 나오죠. 그러면 하단에 리턴 어레이로를 클릭하면 여러 개가 출력됩니다. 잘 되네요. 배열로 출력해 달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클릭하면 잘 됩니다. 나머지 URL도 알려줬으니까 URL도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또 얘는 어트리뷰트에 href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스를 클릭을 해줍니다. 수행 보면 한 개만 나오지만 또 리턴 어레이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항상 뭔가 진행을 했으면 맞는지 검증을 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잘 수집됐는지 한번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URL 들어가 보면 지금 연중 최고치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뉴스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잘 수집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별건 아닌데 제목은 필요 없어서 URL만 남기겠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HTTP 리퀘스트로 저기 있는 URL 결과를 다 가져오려고 하는데, 보시면 화면에 위에처럼 하면은 URL이 10개가 넘었는데 한 번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 URL 안에 한 뭉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스플릿 아웃 노드를 넣어서 여러 개의 URL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나눠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시키면 HTTP 리퀘스트 노드가 여러 번으로 인식을 해서 한 번에 여러 군데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아올 거고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완전 처음 하는 과정이면 지금 하는 방법들이 생소해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수학에서도 덧셈 뺄셈 배울 때가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은 미분 적분도 하듯이 따라해 보면서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편해지고요. 드디어 마지막 HTTP 리퀘스트 요청이죠. 자, URL 넣고 이제 저게 전체로 들어갑니다. 이제 실행을 눌러보면 디스플레이 데이터 진짜로 다 보여줘?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당연히 봐야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데이터 안에 묶여서 들어옵니다. 이때 또 여기를 AI로 본문만 추려줘 해서 HTTP 익스트랙트로 만들어 줍니다. 이 부분의 셀렉터는 제가 만들어 왔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 네, 기사가 잘 수집이 됐습니다. 또 기사를 수집했으면 검증을 해봐야죠. 네, 첫 번째 거 마지막 단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삼성전자 주가. 노근창, 예, 맞죠? 예, 뉴스 기사 전체를 잘 수집해 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그리게이트 노드로 하나로 묶어주고요. GPT에 넣습니다. 여기서부터 익숙한 부분입니다. AI 에이전트로 가져와서 모델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유저 시스템 메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3%, 5% 정도 오를만 할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들어졌네요. 메시지도 넣어주고요. 데이터도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갔습니다. 딱히 정리를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를 해서 자기가 인식을 합니다. 시스템 메시지도 뒤에 부분까지 빠짐없이 잘 넣어주고요. 잘 들어갔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을 잘 줬네요. 최종적으로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셋 노드로 다른 것과 같이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티키 노트를 또 붙여서 이쁘게 정리도 해줍니다.
이렇게 한 결과를 일일이 저희가 이때 뭐 읽고 있으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 복잡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합쳐서 최종 평가하는 AI 에이전트를 붙여서 최종 평가서 위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머지 노드를 활용해서 이 세 가지의 답변을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중간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 타이틀을 달아서 어떤 분석 결과가 몇 점이고 어떤 이유였다 이렇게 해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을 한 개씩 넣어줍니다. 잠시 저의 엄청난 불찰로 영상 녹화본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찍고 있습니다. 이전에 노드 구성은 똑같고요. 위치만 다른데 왜 다른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지까지는 같고요. 머지랑 어그리게이트랑 다른 점인데, 머지는 그냥 순서대로 통으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거를 어그리게이트로 타이틀끼리의 묶음, 스코어끼리의 묶음, 리즘끼리의 묶음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만약에 머지한 상태로 그냥 AI 에이전트를 넣어보시면 뭐 알 수 있지만, 넣어보시게 되면은 이게 세 묶음으로 있다 보니까 답변도 세 묶음으로 똑같이 3번 줍니다. 그러면 괜히 토큰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는데 뭐 돈만 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서 여기 AI 에이전트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친 걸로 또 유저 메시지, 시스템 메시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 리포트다 보니까 저희가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꼭 요청을 합니다. 뭐 팁이지만 이렇게 앞에서도 많은 리포트를 만들고 뒤에서도 많은 리포트를 만들면 요즘에는 토큰 입력하는 토큰이 많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 맨 뒤에서 입력받는 AI 에이전트가 현실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제가 재촬영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인지 출력 포맷을 잊어버린 것 같아서 다시 결과 포맷대로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스템 메시지, 유저 메시지를 필요한 부분만 넣고요. 드래그해서 프롬프트에 잘 가져옵니다. 잘 들어왔는지도 꼭 확인을 해주고요. 실행.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야, 시계열 모델, 종합적으로 잘 평가해줬다라는 거를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최종 결과물이고요. 별개로 이렇게 막 구겨두고 타이디업 셀렉션을 눌러주시면은 이쁘게 정리도 해줍니다. 만약에 정리할 자신이 없으시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스티키 노트 정리해주고요.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종목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분석해서 결과로 나오게 하는 NAN 주식 분석 첫 번째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 자동으로 또 여러 가지 종목이 분석되도록 평가해보고 이후에 투자 자동화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그대로 참고하셔도 좋고요. 본인만의 특별한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서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도록 만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